안녕하세요. 라디오 즐거운 인생 8월 인사드립니다. 8월은 우리 민족에게 아주 특별한 달입니다. 광복절 1945년 8월 15일 그날은 빼앗겼던 나라를 되찾은 눈물과 기쁨이 뒤섞인 날이었죠.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해방 소식, 태극기를 몰래 꺼내들고 눈물 흘리던 어르신들의 기억, 그리고 온 동네가 들썩이던 그날의 함성은 지금도 가슴을 뜨겁게 만듭니다. 그로부터 80년, 그 긴 세월 우리는 매번 뜨거운 여름을 견디며 많은 발전을 이루어왔는데, 그 시절의 여름은 단지 무더운 여름이 아니라 땀과 노력, 그리고 조국에 대한 자부심이 서려있던 시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번 8월 즐거운 인생은 역사와 함께하는 여름 이야기라는 주제로 여러분과 함께 그 시절의 이야기들을 나누어보려 합니다. 기억 속의 여름, 그리고 그 여름 속의 역사, 천천히 함께 걸어가 볼까요? 즐거운 인생은 시니어 제작단이 직접 제작하는 라디오 프로그램으로 삶의 경험이 담긴 이야기와 추억의 음악을 함께 나누며 세대를 잇는 따뜻한 소통을 만들어 갑니다. 여기는 주파수 104.5MHz 대구 동구 FM 공동체 라디오입니다. 와우 라디오와 라디오 FM 앱으로 실시간 청취 가능하며 유튜브 채널 대구 동구 FM에서 다시 듣기도 할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마세요. 그리고 대구 동구 FM 공동체 라디오 방송은 주민들이 직접 제작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진행과 제작에 관심 있는 분들은 주저 말고 053-965-1045로 전화주세요. 053-965-1045번 전화주세요. 이웃과 나누고 싶은 이야기, 정보, 좋아하는 음악 모두 방송 소재가 될 수 있습니다. 사람과 사람을 잇는 우리 동네 방송, 주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 기다립니다. 오늘 첫 곡은 안예은이 부르는 8호 감방의 노래로 시작하겠습니다. 전중일곱이 진흙색 일복 입고 두 무릎 꿇고 앉아 주님께 기도할 때, 전중일곱이 진흙색 일복 입고 두 무릎 꿇고 앉아 주님께 기도할 때, 접시 두 개 콩밥덩이 창문 열고 던져줄 때 피눈물로 기도했네, 피눈물로 기도했네, 피눈물로 기도했네. 대안이 살았다, 대안이 살았다, 산천 이동하고 바다가 끓는다. 에헤이 네, 에헤이 네. 대안이 살았다, 대안이 살았다. 전중일곱이 진흙색 일복 입고 두 무릎 꿇고 앉아 주님께 기도할 때, 접시 두 개 콩밥덩이 창문 열고 던져줄 때 피눈물로 기도했네, 피눈물로 기도했네, 피눈물로 기도했네. 대안이 살았다, 대안이 살았다, 산천 이동하고 바다가 끓는다. 에헤이 네, 에헤이 네. 대안이
오늘 또 함께 이야기 나눌 분들이 오셨습니다. 인사 나눠볼까요? 반갑습니다. 그때 그 시절에 민병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지클래식의 박은주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음악이 흐른다 해서 음악을 연주곡을 담당하고 있는 정경주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최근 계속된 집정호우와 장마로 피해 입은 분들 많으시죠? 지난 대본 회의 때 우리 방송국에도 물이 들어와 놀랐던 기억이 납니다. 무더위 속 복구 작업에 힘쓰시는 모든 분들과 걱정 속에 하루하루 보내시는 분들께 작은 위로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루빨리 일상이 회복되기를 기원하며 오늘 또 문 열겠습니다. 요즘 어떻게들 지내셨나요? 어디 여행을 다녀온 분도 있으시고 저도 새로 맡게 된 일이 있어 이래저래 바쁘게 지냈는데 근황 이야기 짧게 나눠볼까요? 예, 좋습니다. 예. 저는 사실 그 요즘 더위에 뭐 젊을 때처럼 어떤 피서지를 별지 가지도 갈 일도 별로 없고 우리 영천에다가 늘 얘기하시피 텃밭을 하나 마련해 놨는데 거기에는 잡초도 무성하지만 작물도 무성하게 서로 자라는 걸 보면 정말 좋습니다. 그리고 계곡에 흐르는 물소리 또 매미 소리 밤 되면 부엉이 소리 소쩍새 소리 들으면서 이 여름 한철을 잘 지내고 있습니다. 기대됩니다. 그리고 우리 정경윤님 그저 몽골 여행 다녀오셨죠? 예, 지난 7월 초에 3박 5일로 다녀왔습니다. 다녀왔는데 몽골에 이제 그 울란바토르나 몽골 시민들이 한국을 선망의 대상으로 생각한다 그러더라고요. 이제 그곳에 가서 느낀 점을 한 두세 가지 말씀을 드리자면 몽골에 가니까 지금 8.15 광복과 맞물려 있는데 이태준 님의 이제 연세대학교 1세대라고 그러시더라고요. 몽골의 쉬바이처라고 이제 그분이 계시는데 그곳에도 그분의 기념관이 있지만 한국의 그분 고향이 경남 함안이셨대요. 예, 그분의 기념관이 있다고 합니다. 이제 1914년 울란바토르에 이분이 이주하셨을 때 몽골인의 70%에서 80% 정도가 매독으로 고생을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분들을 환자를 치료해 주시면서 그 많은 이제 의사분들은 돈을 많이 버시잖아요. 근데 몽골인들을 그렇게 치료하고 나는 그 돈을 전부 한국의 독립 자금으로 보냈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저희들이 묵념을 하고 그분 비석 있는 곳에 가니까 소름이 끼치면서 와, 한국 정말 대단하구나. 그렇습니다. 진짜 예, 손에 소름이 쫙 끼칠 정도로 좋았고요. 너무 멋지고 진짜 뿌듯했습니다. 그리고 간 곳이 테렐지라는 국립공원에를 갔는데 수억 년 전에 그곳이 바다였답니다. 그래 돌들의 모양들이 정말 이제 감탄사가 연발이 나오면서 주변 환경들이 정말 미지의 세계였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를 돌아봤을 때 우리나라 같으면 저게 식당이 수십 개는 생겼을 거라고 이렇게 생각은 했는데 그게 자연을 보존하는 모습도 너무너무 아름다웠고 그 테렐지라는 곳이 좋았습니다. 그리고 또 한참 이렇게 가고 있는데 이제 버스를 타고 한참 가는 동안 한국에서 심어준 몽골 나무예요 하면 보여주는데 또 뿌듯했습니다. 거기 나무를 심으러 왔는 사람들이 그냥 쑥쑥 심은 게 아니고 파고 나무를 가져가고 다지고 이랬을 거를 생각하니까 맞아요. 그 NGO라는 그 민간단체에게 존경심이 그냥 생겼었습니다. 몽골 아주 좋았습니다. 좋은 구경하시고 정말 좋은 학습 같은 걸 했다고 느껴지네요. 정경주님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박은주님은 요즘 어떻게 지내셨나요? 네, 날씨가 너무 무더워서 활동하기 참 힘드시죠. 그래서 저도 오전 일찍이 장 봐다가 저녁거리 다 준비해 놓고 오후에는 시원하게 누워서 음악이나 듣고 있었습니다. 저게 제일 좋은 거예요. 집안의 피스, 집안 피스 그게 제일 좋다는데. 그런데 기다리는 친구 전화는 안 하고 보이스피싱이 왔어요. 보이스피싱. 예. 근데 전화가 일반 핸드폰으로 전화가 와서 받으니까 우체국에 등기가 왔다고 우리 집으로 배달 오겠다 그러대요. 그래서 이상해서 네 그러고 끊었는데 끊고 나서 우체국에 전화해 보니까 등기는 전화하고 갖고 가는 게 아니래요. 그래서 수상하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분들이
1시간쯤 지나니까 전화가 다시 와서 아무리 벨을 누르고 해도 안 열어주시는데 그러면서 왔길래 저는 낌새를 채고 그건 내 편지가 아니니까 다른데 가서 알아보세요. 그러고 끊었는데 하마터면은 말리겠더라고요. 거기가 암만 벨 눌러도 안 눌러주는데 거기가 어딥니까? 그러면은 주소를 댈 것 같고 또 그러면 거기서 차차차차 하나하나 이제 정보를 빼갈 것 같은데 생각만 해도 조금 요즘 그랬어요. 보이스피싱이 그런 수법인가 네. 봐요. 우리 민병원님은 여름 어디서 어떻게 잘 지내요? 저는 여름에 워낙 더워가지고 복지관 도서관에 가면 시원한 도서관에 가 야, 책도 보고 제일 멋지십니다. 대구 동구 FM 공동체 라디오. 본격적인 코너 들어가기 전에 오늘의 주제 이야기 나눠봐야겠죠. 역사와 함께하는 여름 속 8월에는 7월 칠석과 8.15 광복절이 있는데 올해 광복절은 해방 80주년을 맞아 더욱 뜻깊은 것 같습니다. 7월 칠석 이야기 먼저 들어볼까요? 7월 칠석 이야기 누가 이야기 좀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변우와 직녀가 오작교를 건너 1년에 한 번 만나는 날. 아름답고 애틋한 연인들의 이야기죠. 근데 그래서 그런지 그날만 되면은 비가 옵니다. 맞아요. 그때 비 왔어요. 항상. 사랑의 눈물이었다. 네, 사랑의 눈물. 7월 칠석하면 내가 나는 농촌 시골에 자라기 때문에 그 생각이 납니다. 7월 칠석 되면 정말로 사랑의 눈물인지 뭔지 비가 꼭 오거든요. 맞아요. 비 왔어요. 그때가 언제고 하면은 절후적으로 처서라는 절후가 닫혀오는데 처서 절후가 닫혀오게 되면 뭐냐 하면은 요즘은 안 그렇지만 옛날 그 시절에는 나락 벼 있지요. 벼가 이제 한창 꽃이 필 때 됩니다. 벼꽃 필 때에 비 오면은 어른들 이야기가 심리에 천석 감한다 하는 말이 있거든. 그만큼 결실하는데 비가 오면 장애를 입는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죠. 그래서 칠석날 사랑으로 눈물 떨어지는 것까지는 우리가 또 그렇다 하더라도 옛날 농민들 농사 짓는 데에는 그 눈물비가 바닥 잠만하면은 흉년을 맞이하는 것도 되었을 수 있다. 근데 처서에는 우리 어릴 때 이제 덥다고 막 그러면 엄마가 처서다 목이 입 삐뚤어졌다 이러셨어요. 네. 처서 되면은 그래 옛날 어른들 야들아 조금 있어봐라 내일 모레 처서 지나가면 목이 입 삐뚤어져 가지고 소리만 맹맹 나지 못 문다 그랬는데 맞아요. 요즘 모기들은 발달해가지고 처서인지 뭔지 뭐 그것도 몰라요. 겨울에도 막 따라 물어버려. 선수가 있어요. 거기 잡는. 맞아. 예, 메트킬라라고. 그 녀석 때문에 힘을 못 쓰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예, 이제 우리 7월 칠석 이야기 했으니까 우리 광복 8.15 이야기 좀 나눠봅시다. 우리 민병호님. 예. 제 3살 때 뭐 기억은 없지만은 뭐 어른들이 이야기에 의하면 해방이 됐는데 할빈이 있었거든요. 할빈이 있는데 삼촌하고 같이 살았는데 삼촌이 해방됐다고 오복 쪼르듯이 하도 나가자 그래가지고 아침 상체를 놓고 그대로 뭐 가방 하나 들고 나왔대요. 그 할빈에는 얼마나 추운지 영하 50도까지 내려가니까 난방도 빼칙하라고 벽이 두터운데 거기 난방을 해가지고 그렇게 살았대요. 말들도 말 입금에 말 주릉주릉 얼음이 주릉주릉 달리가 들거덩 그리고 다니고 했답니다. 해방되고 난 뒤에 피란 나오면서 고생을 엄청 많이 했는 모양이에요. 그때 뭐 맞아요. 예. 말로 다 할 수가 없죠. 기차 타고 오면서 러시아인들 로스케라 그러대요. 로스케인들이 전신에 시계를 탈취해가지고 팔에다 주릉주릉 매달고 그렇게나 나쁜 짓을 많이 했답니다. 그래 엄마는 그 당시 20대인데 남장하고 곤방대 담배 물고 남자 흉내 낸다고. 예, 남자 흉내 낸다고 그렇게 내려왔답니다. 그래 기차 타고 오다가 어느 지점에 내리면 속 끓여놓고 밥에 먹고 또 기차 타고 압록강에 쓰는 아버지가 압록강에 수영도 했대요. 수영하고 그렇게 뭐 여차 하면서 고생을 엄청 많이 하면서 대구까지 도착했다고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예. 우리 그 영화 속에서만 봤는데 직접 겪으시고 기억은 없으시지만 3살이셨으니까 들으니까 그대로 느껴지는 것 같아요. 옆에서 말씀해 주시니까 압록강에서 수영하시는 아버지 모습도 보이고. 좋습니다. 그다음 저 하얼빈 하니까 하얼빈역에서 이거 이등박문 살해했는 게 안중근 살해했는 게 하얼빈 역이 꽤 큰 역이길란 그 당시에 그렇겠죠? 몰라 사진 보니까 엄마가 한복 입고 공원에서 찍은 사진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네. 그건 이야기를 하도 많이 들어가 머리 속에 꽉 박히가 있어요. 맞아요. 기억이 함께. 네. 예, 저는 8월 15일 하면 광복절이라 하면 그때 학교 다닐 때 방학했었거든요. 그때는 항상 방학을 했었는데 그렇지. 8월 15일 날은 학교를 가야 돼요. 출석 체크를 했었고 8월 15일 날은 꼭 학교를 가서 광복절식을 하고 애국가를 부르고 근데 많이 더웠었거든요. 운동장에서 그때는 강당의 개념도 별로 없었었고요. 비가 오면 거기 체육관에 들어가서 했었는데 그 마당에서 광복절 노래인데 혹시 광복절 노래 기억하세요? 네, 우리는 기억하죠. 그때 다 같이 불렀어요. 오늘 그러면 우리 광복절 노래 한번 불러보실래요? 예. 제가 이제 그 기쁨을 그 유관순 여사 대한독립 만세 하던 그 기쁨을 이제 하모니카로 표현을 해서 광복절 노래 한번 해볼 테니까 같이 따라 불러주시겠습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다시 만져보자 바닷물도 춤을 춘다 이 여인 오시려는 그런 마음이 어이하리 이 날이 40년 뜨거운 비를 맞지 길이 지키자 길이 지키세 우와 예, 참 그 이야기 옛날 이야기들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8월이라는 계절과 함께 떠오르는 두 가지 이야기 7월 칠석과 해방 80주년 광복절 견우와 직녀의 애틋한 전설 그리고 얼어붙은 하얼빈의 추운 겨울 속 가족의 따뜻한 순간들 과거의 이야기가 누군가의 기억을 통해 되살아나는 시간이 참 소중합니다. 자 오늘 이제 그 본격적인 코너로 넘어가겠습니다. 문화도의 여행. 예, 오늘 첫 코너는 제가 준비했습니다. 서윤덕 시인의 아름다운 여름 풍경인데 길을 걷다가 갑자기 소낙비를 만나면 어느 농지 옆 토란밭을 지나며 얼른 뛰어 토란잎 큰 놈 하나 따 들고 우산으로 삼아 뛰어놀던 그때 그 시절을 생각하며 낭독해 보겠습니다. 아름다운 여름 풍경 서윤덕 어린 시절 비 오는 날에 추억 한 자락 우산을 대신해 주었던 연잎과 토란잎 비를 품어 하늘을 담고 해를 품어 그늘 드리운 연목과 텃밭에 잎 넓은 연과 토란 땅의 깊이를 품고 연뿌리를 길게 나를 보아주오 연잎 위로 우뚝 솟아 꽃잎 한 장까지 펼쳐 보이는 어여쁜 분홍빛 연꽃 땅의 기름짐을 품고 알토란 둥글게 누군가 볼세라 살포시 입안에 숨어 꽃잎 펼쳐지도 않고 수줍게 핀 황금빛 토란꽃 예, 어떠셨나요? 그 서윤덕 시인은 감동언어라는 말을 통해 상대방 존재를 인정하고 감사하는 말을 나누면 서로 힘이 된다고 했습니다. 사랑해, 고마워, 미안해, 잘했어, 힘내, 함께하자, 너는 특별해, 괜찮아 같은 말들이죠. 더운 여름 지쳐도 가족과 친구들에게 이런 말로 서로 힘을 주면 좋겠습니다.
대구 동구 FM 공동체 라디오. 다음 코너 넘어갈게요. 음악이 흐른다. 예, 이지 클래식 소개해 주실 박은주님, 오늘 음악 이야기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은 시원한 음악 먼저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제목은 숲속의 물레방아. 독일의 근대 작곡가 리하르트 아이렌베르크의 재미있는 묘사 음악으로 물레방아 돌아가는 소리, 여기저기서 들리는 새소리가 매우 사실적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앞부분은 조용히 흐르는 시냇물과 작은 새들, 뻐꾸기의 지저귀는 모습을 그렸고, 뒷부분은 물레방아의 경쾌한 리듬으로 전개되는 곡으로 초등 교과서에도 실려 있습니다. 음악이 흐르는 자리는 그 어떤 곳이라도 금방 깊은 숲으로 변하게 하는 시원한 곡입니다. 다 같이 한번 들어보실까요?
두 번째 곡은 광복절을 맞이하여 우리나라 애국가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애국가의 작사자는 미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윤치호, 안창호, 민영환 등이 작사했다는 설이 있으나 명확하진 않습니다. 작곡가는 안익태 선생님입니다. 그가 현재의 애국가 곡조를 만들기 이전에는 여러분들도 다 아시는 스코틀랜드 민요 올드랭 사인의 곡조에 가사를 붙여 노래했었습니다. 1930년 미국 샌프란시스코 한인교회에서 올드랭 사인에 애국가를 붙여 노래하는 것을 들은 안익태 선생님은 내가 한국인이니까 애국가를 작곡해야겠다고 결심을 하셨습니다. 일제강점기에는 미국과 임시정부에 널리 퍼져 있던 안익태 작곡의 애국가는 삼엄한 감시로 국내에 들어오지 못했습니다. 안익태는 우리나라 최초의 지휘자이자 첼리스트였습니다. 평양 숭실학교 재학 중 3.1 운동에 가담했다 퇴학을 당한 뒤 일본, 미국, 헝가리에서 유학 중 1937년 미국에서 대규모 오케스트라 곡 한국 환상곡을 완성했습니다. 이듬해 아일랜드 더블린에서 안익태의 지휘로 초연되었고 합창 부분에 바로 애국가 선율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굴곡진 역사를 음악으로 묘사한 표제 음악입니다. 처음에는 아름다운 조국 강산, 평화를 사랑하는 순박한 한민족의 심성을 그렸고 그 뒤 일제 강점기에 신음하는 조국의 암울한 모습, 그 다음에는 광복의 기쁨을 맞는 애국가의 합창, 뒤이어 6.25 전쟁의 슬픔을 노래했으며 민족의 강인한 의지를 노래했습니다. 무궁화 삼천리 나의 사랑아, 영광의 태극기 길이 빛나리, 금수강산 화려한 나의 사랑아, 만세 만세로 끝맺음을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승만 대통령 탄신 축하 음악회에서 처음 연주되었습니다. 안익태는 그 후 스페인 음악가의 최고 영예인 궁정음악회원으로 발탁되고 세계적인 지휘자 반열에 올랐습니다. 46년 스페인 여성 로리타 안과 결혼했으며 65년 스페인 마요르카 섬에서 59세로 일생을 마쳤습니다. 한국 환상곡 작곡으로 해외의 한국 문화를 알리는 데 큰 기여를 했지만 친일 의혹과 스페인에서 파시즘 연관성 논란으로 그의 업적은 복합적으로 평가하기도 합니다. 77년 국립현충원으로 안익태 선생은 돌아오셨고 2009년 로리타 안도 그의 남편 곁으로 자리하셨습니다. 전곡은 30분 정도 걸리니까 지금은 한국 환상곡 중에서 합창 부분을 감상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은주님. 다음은 정경주님의 연주 시간입니다. 오늘의 연주곡 소개해 주세요. 예, 저는 오늘 레미제라블이라는 곡을 가져왔는데 혹시 레미제라블이라는 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프랑스 말로 불쌍한 사람들, 비참한 사람들이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빅토르 위거의 원작이었고 원래는 왜 장발장 이야기였잖아요. 장발장 이야기 원래는 5년 받았었대요. 형을 빵 훔쳐서 5년 받았는데 자꾸 탈옥을 시도하는 바람에 19년이라는 시효절로 넘어갔다고 합니다. 그 곡 중에서 그 이제 레미제라블이 오페라로 많이 나왔어요. 그죠? 뮤지컬로 나왔죠. 저는 영화로 봤는데 아주 재밌었는데요. 예, 그렇죠. 근데 거기서 나왔던 곡들 중에서 혁명을 외치는 합창곡이라는 게 있어요. 그 속에서 꿈을 꾼다라는 곡과 혼자서라는 곡을 합쳐서 저희들이 편곡을 해서 이 곡을 가지고 55명이 하모니카 리더스 합주단과 소레모 합주단이 이 곡을 연습을 거의 1년은 했던 것 같습니다. 중국 베이징으로 아시아 태평양 하모니카 대회에 나가서 준우승해서 왔었습니다. 55명에 준우승해서 왔었습니다. 근데 그때 반응은 저희들이 더 좋았던 것 같은데 1등 하셨던 분들이 한 30명 정도 됐던 젊은 청년들이었는데 악보를 다 외우고 오셨더라고요. 저희들은 55명이 악보를 가지고 했었기 때문에 모든 연주에는 악보를 다 외워서 하는 사람들에게 점수가 조금 더 되나 봐요. 그래서 저희들은 그렇게 해서 했습니다. 근데 이 하모니카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다른 곡보다 다른 악기가 하나도 없습니다. 하모니카로만 연주를 했었는데 여러분이 잘 아시는 트레몰로 하모니카 곡에 1, 2, 3파트가 있었고요. 또 피아노에 금전금반, 흰금반이 같이 되어 있는 크로매틱 하모니카에서 또 1, 2, 3파트가 있었고 베이스, 코드 이렇게 하모니카로만 55명이 울려드리는 여러분께 진짜 정말 이 광복절에는 꼭 들려드리고 싶은 또 이런 곡인 것 같아요. 그래서 네. 레미제라블 들려드릴게요. 네. 네.
번째 곡입니다. 두 번째 곡은요. 또 여름이면 항상 이 곡은 한번 듣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 곡입니다. 저 작곡가는 김희갑 씨고요. 시인이 적은 시로 되어 있습니다. 혹시 아세요? 향수. 정지용. 아, 예, 정지용. 정지용 씨의 네. 넓은 들 동쪽 끝으로 이러면서 나오는 곡인데 1920년대에 발표된 시인데 이제 테너 박인수 씨랑 이동원 그분이 이제 바리톤 역할을 하시고 그분의 곡을 가져왔습니다. 곡은 좀 어려웠었고요. 또 이 충북 옥천이 고향인 정지용 씨의 그 방문 한번 해보셔도 참 좋을 것 같아요. 다녀왔습니다. 그러시죠. 문학관. 네, 문학관에 그 좋은 시들도 많고요. 근데 한국인이 가장 사랑하는 노래로도 이제 선정이 되어 있는 곡인데 향수라는 곡을 하모니카 연주로 한번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한번 들어봐 주세요. 네. 네.
정경주님 수고하셨습니다. 대구 동구 FM 공동체 라디오. 이번 방송 마지막 코너입니다. 그때 그 시절을 찾아서. 이 코너는 민병원님이 준비하셨는데 시작해 주세요. 예, 오늘은 특별한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독립영화 3편을 소개하겠습니다. 2025년 바로 올해는 대한민국의 해방을 맞은 지 꼭 80년이 되는 해입니다. 80년이라는 시간 속에서 우리는 얼마나 기억하고 얼마나 마음이 새기고 있을까요? 역사를 기억하는 방법은 참 많습니다. 책을 통해, 사진을 통해, 그리고 오늘처럼 영화를 통해서도 말이죠. 오늘 이 시간은 광복절을 기념하며 독립운동을 그린 영화 3편을 함께 소개해 드리려 합니다. 각각의 영화 속에 뜨거운 시대의 숨결이 있고 이름 없이 살아낸 이들의 용기와 지켜낸 말과 문화, 그리고 젊은 날의 꿈이 담겨 있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영화부터 함께 만나볼까요? 첫 번째로 소개할 영화는 한국 유관순 이야기입니다. 고화성 배우가 유관순 열사를 연기한 이 작품은 1919년 3.1 만세운동 이후 서대문 형무소에서의 1년을 담담하게 담아낸 영화입니다. 조민호 감독은 유관순의 삶을 영웅적이보다는 17소녀로서의 내면과 인간적인 고뇌에 집중합니다. 영화는 흑백으로 촬영되어 시대의 질감을 생생하게 전달하고 고문과 의박 속에서도 자신의 신념을 끝까지 지켜나가는 유관순의 모습은 본인의 마음을 조용히 그러나 깊이 흔들어 놓습니다. 음악은 영화 곡성 기생충의 음악 감독으로도 유명한 모그가 맡아 무거운 주제 속에서도 절제된 감동을 전달합니다. 짧게 배운 역사 속 이름이 아닌 살아 움직이던 한 사람의 유관순을 이 영화를 통해 우리는 비로소 만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영화는 박진감 넘치는 전투씬과 함께 독립운동의 뜨거운 승리를 그린 봉오동 전투입니다. 원신년 감독의 연출한 이 영화는 1920년 6월 일제의 토벌작전에 맞서 독립군이 일본 정규군을 상대로 거둔 첫 번째 승리를 그리고 있습니다. 유해진, 유준열, 조우진 배우가 출연해 현실적인 독립군의 삶과 전투의 긴장감을 동시에 보여줍니다. 드론 촬영과 산악 전투 장면, 그리고 한국적인 리듬의 음악까지 어우러져 손에 땀을 쥐게 하는 전개 속에서도 우리 역사의 자부심을 고스란히 전달하죠. 영화 속 대사는 많지 않지만 산을 오르고 땅을 딛고 싸워나가는 독립군의 눈빛과 숨소리만으로도 그 시대의 숨결이 전해집니다. 정치도 거창한 사상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목숨을 걸고 이 땅에서 살아가고 싶었던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마지막 영화는 조금 다른 시선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말로 싸운 독립운동을 그린 말모이입니다. 1940년대 경성 조선어를 말하지 못하게 하던 일제의 탄압 속에서도 조선의학계의 학자들은 사전을 만들기 위해 전국의 말을 모읍니다. 그 말들을 모은 것이 바로 말모이였죠. 유해진 배우는 까막눈이었던 김판수 역할을 맡아 말의 가치를 알아가며 점차 변해가는 모습을 따뜻하게 표현했고, 윤계상 배우는 원칙과 신념을 지키는 학자 유정한으로 진중한 존재감을 더합니다. 엄윤아 감독은 이 이야기를 강요하지 않고 따뜻하게 때로는 유머와가 함께 풀어냅니다. 우리말은 단지 소리의 나열이 아니라 역사와 문화, 정체성이 오롯이 담긴 그릇임을 영화는 조용히 말해줍니다. 영화를 보고 나면 지금 우리는 아무렇지 않게 쓰는 이 말들이 얼마나 귀하고 또
또 얼마나 지켜야 할 것인지 절절히 느끼게 됩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세 편의 영화 한거, 봉오동 전투, 말모이 각기 다른 시선으로 그 시대를 말하지만 모두 하나의 질문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무엇을 기억하고 있나요? 80년 전의 광복은 지금의 우리에게 감사와 책임을 함께 남겨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감정은 때론 한 편의 영화 속에서 더 깊고 뜨겁게 다가오곤 하죠. 여러분의 마음속에서도 오늘 소개한 영화 한 편이 작은 불씨가 되어 오래도록 남길 바랍니다. 예, 영화 소개해 주신 민병원님 감사합니다. 대구동구 FM 공동체 라디오. 오늘 방송 잘 들으셨나요? 우리가 함께 나눈 이야기들 속엔 뜨거웠던 여름날의 햇살도, 잊지 말아야 할 역사도, 그리고 잔잔한 삶의 풍경도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80년 전의 여름, 그날의 함성과 눈물이 오늘 우리의 일상 속에서도 여전히 살아 숨쉬고 있다는 걸 여러분도 느끼셨기 바랍니다. 삶은 결국 기억의 조각들이 모여 만들어집니다. 여러분 여름에도 따뜻한 이야기 한 장이 더해지길 바랍니다. 예, 무더운 여름날 지치지 마시고 여유 속에서 이제 음악 한 곡, 추억 한 자락 꼭 꺼내보시기를 권합니다. 지금 이 순간도 언젠가는 누군가의 그 시절이 됩니다. 소중한 사람들과 웃고 나누고 기억하며 오늘 하루도 즐겁게 살아내시길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즐거운 인생 민병원, 박은주, 정경주, 저는 진행자 안주열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영화 말모이에 나오는 동료 반달 들으며 오늘 방송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